까먹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래서 찍는 거거든. 그럼 지난주에 선생님이 찍어놨어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영상을 너한테 보내줄게요. 그 링크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가 한번 들어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영상만 보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몸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방학했잖아, 그치? 방학했으니까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강 잡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너가 보강 부르면 혹시 올 수 있나요? 주중에요? 왜냐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게 오늘 일반에 학생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아버지 2명이에요. 2명인데 이 친구도 오늘 오면 안 돼서 못 왔어. 이 친구는 오늘 나갈 진도도 영상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진도를 나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앞부분을 못 듣고 너는 듣는 상태니까 그거는 보강하자라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영상도 보내줄게요. 영상은 필요하면 또 보고 왜냐하면 보강할 때 영상 안 찍을 거니까 원래 수업 있을 때 영상도 보고 직접 보강도 하고. 어때요? 괜찮아요? 이건 전에 학원 뭐지? 노트예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오늘 첫 수업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첫 수업인데 우리 학원에 그러면 원래 좀 다른 과목을 좀 다니고 있었네? 아니요, 그냥 소개를 받았다. 학문당 한번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2학년일 거고 학교는요? 학교. 저는 한국고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 만나는. 학교 어디라고? 현곡. 미안해. 내가 잘 안 들려요. 현곡고. 현곡. 현곡고는 어디 있지 위치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 네. 그럼 집은 대구고. 아니요, 집도 현곡이 있어요? 지금 또 사고에 있어요. 사곡은 어디지? 사고는 현곡 현곡 근처에 있어요? 네. 구미 근처. 쌤 구미 뭐 어딘지 몇 번 가봤든 당연히 가봤는데 그 지명은 모르는 것뿐이야. 현곡. 그렇구나. 구미 말 그대로 그냥 뭐 대구에서 차로 가면은 뭐 1시간 안에 가겠더라고요. 고속도로. 그냥 역 타고 지하철 KTX 타고. 맞아. KTX에서 빨리 수도 있겠다. 너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주말 와서 선택한 거였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학문당을 소개시켜줬지? 친구가 여기 수성구에서 애들 보고 그래. 그 쌤이 오늘 뭐 처음이니까 그래도 그 쌤하고 인사도 할 겸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 근데 멀리 왔는 만큼 잘 배우고 또 성적도 학교 가서 100점 맞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 그러면 됩니다. 네, 쌤님. 근데 주중에 불락하니까 좀 미안한데. 괜찮아요. 아니면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 너 어차피 학원 내일 오잖아. 네. 그럼 내일 왔는 김에 봉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일찍 올 수 있어요. 근데 일찍 오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일찍 오면은 바로 앞 시간에 오면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비어있는 시간이 오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 오전 왔다가 이 오후까지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나 안 좋을 것 같거든.
중요한 제일 좋긴 한데 딱 하루 와가지고 앞부분 딱 요약해서 한번 딱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좋아. 그러면은 보강을 잡자. 알았지? 아무 때나 언제 괜찮아요. 아 수요일 빼고요. 그러면 금요일? 아 주말 근처에 그렇게 할까요? 좋아.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4시 정도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쌤이 보면 잡아놔야겠다. 그죠?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 4시에 오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가야 너도 그거 일정 기억하고 그죠? 금요일이 28일이거든요. 28일 날 금요일 날 4시에 쌤하고 보강을 합시다. 괜찮니? 좋아. 방학은 했잖아, 그지? 좋아. 가야 확통을 이제 같이 하는 뭔가 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아무래도 이거는 저 시작을 안 했어서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서 아 그러면 그거 선생님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좀 앞부분 기초부터 하면 되겠다, 그죠? 좋아. 일단 차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할 차례를 얘기해 줄게.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은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페이지로 얘기하면은 26쪽부터가 나갈 진도입니다. 그러면 너 26쪽 거기 페이지를 보고 나갈 건데 제목이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앞부분을 약간 좀 복습은 하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지? 뭐 보강을 하긴 하겠다만 일단 하자. 선생님이 필요하면 해줄게요. 문제 지금 바로요. 그냥 문제 풀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일단 오늘 나갈 원래 진도가 이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에요. 우리 1대1이지만 쌤이 또 판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파서 못 와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어요. 친구도 내일 올 거예요. 내일은. 자, 이건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예를 들어줄게요. 모르면 바로 모른다고 해야 돼. 선생님 설명 이해 안 되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야. 자, A, B가 있어. 그럼 이게 뭐야? 같은 게 A 두 개 있죠. B는 다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앞에 이 같은 것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책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만약 빠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순열이잖아요. 그러면 순열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그게 원래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 바로 확통한 게 아니라 고1 내용부터 복습을 했단 말이에요. 순열부터. 그 전에 중2 때 거부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 말은. 그러면 순열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가니까 알 수도 있잖아. 순열이 뭐야? 순서대로 나열한다. 틀릴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 확통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입장이니까 지금 좀 더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필요한 말들이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잠깐 해줄게, 선생님이. 얘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순열은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순열은 뜻이 서로 다른 복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알죠? 선생님이 지금 너가 얘기했던 걸 약간 좀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그러면은 좀 친숙하거든. 중2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의 수 안에 있다는 거야. 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서로 다른 n개인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개념에서는. 아니 선생님 수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갑자기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변화됐다는 거야. 이제 확통에서. 그러니까 순열 설명을 쌤이 지금 강조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뽑겠지. 근데 뽑을 때도 보면은 그냥 뽑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얘와 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순열이 똑같이 가 있으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건 똑같아. 근데 서로 달라야 되는데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줄 세운 방법 몇 개일 것 같냐고 너가 찾을 수 있겠네? 얘를 줄 세운 방법은 만약에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얘를 좀 더 다시 더 들어줄게요. 만약에 다 달라요 이렇게요. 얘를 줄 세운 방법이 몇 개죠? 6개. 왜 6개지? 3팩토리얼. 기억납니까? 이걸 고1 때 배웠죠?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3팩토리얼인 거야. 이걸 우리는 3이라고 하는 거 맞죠? 원래 6개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그럼 얘로 얘기하면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까? 이건 뭐 치워도 되겠죠? 아는 이야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얘기해 줄게. 다르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돼요. 실제로는 다 같지만 다르다고 가정하면 몇 팩토리? 3팩토리. 근데 실제로 같단 말이야. 얘가. 그럼 같은 것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몇 개겠어요? 3가지.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식으로 쓴 거고 직접 얘를 줄 세워 볼게요. 왜 3개인지. 자, A, B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A, B, A도 있고 또 B. 그럼 결국 3개 맞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팩토리가 나왔는지 가만히 보면 요 A하고 만약에 다르면 얘를 바꾸는 게 생기겠지. 얘도 생기겠죠? 얘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 줄 세운 만큼 반복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걸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 이건 예를 든 거잖아요. 항상 확통은 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저번 주에도 강조를 했었지만 항상 확통은 이거는 뭐 꼭 보강이 아니어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확률과 통계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 능력이냐,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해 능력이냐 이런 게 원래 있단 말이에요, 수학에서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원하는 능력이 뭐냐면 판단 능력이에요. 판단. 짬뽕이 좋냐, 응? 짜장면이 좋냐를 판단하는 게, 선택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암기해서 안 된다. 이해해야 돼.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만의 판단, 선생님 판단하고 너 판단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주관적이 돼야 돼요. 주관적, 또 뭐야? 능동적, 또 뭐가 있을까? 적극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야. 아시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이해 안 되면 질문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너한테 이제 일반화 시켜볼 건데, 지금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 3이 왜 3이 나왔지? 야의 개수가 총 3개니까 3팩이잖아요. 그럼 만약 야의 개수가 n개면 어떻게 돼? n개면 n 팩토리가 되겠죠? 그냥 나누기 같은 것의 개수가 지금은 2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일반화시킬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일반화 시킬 때는 네, 잠깐 이렇게 쓰지 말자. 뭐 문자 쓰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전체 개수라고 하자. 한글로요. 아까 지금 n개라고 했으니까 n개가 전체 개수인 거야. 뭐냐? 전체 개수 팩토리. 맞죠? 이거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럼 분모에는 뭐라고 쓰면 되는가 하면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 맞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 이 공식은 약간 변형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형되냐면 예를 들어 이 상황은 이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해볼까? 너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써야 되겠다. 그죠? 화면은 잘 잡히나? 저 화면이 지금 여기 잡히는 거예요. 알죠? 너 얼굴 안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문자가 A, B, C, C야. C, 총 문자 몇 개 됐어요? 6개죠? 그러면 너가 이 공식 그냥 외워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위에 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분자는 몇 팩토리가 돼야 돼요? 6팩토리지. 6개니까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갈까? 자, 그럼 2팩토리 곱하기 뭐였고? 3팩토리. B는 한 개니까 굳이 쓰자면 1팩토리, 1팩토리 안 써도 되는 거야. 맞지? 그렇지. 써도 되는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안 쓸게. 그지? 편하게. 그렇지.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오면 여러 번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얘기하기가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같은 거 계속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글로 쓴 거야. 근데 이거를 다른 문자니까 따로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 되게 쉽죠? 이제 문제 한번 너가 풀어볼까? 자, 우리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고요. 그러면 책에 선생님이 좀 책을 없다. 놔두었네요. 자, 여기서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좀 이따가 요거 시험부터 해보자고요. 요거 보기 문제 있잖아요. 2개야. 이거 한번 풀어볼래, 너가? 순열의 수, 줄세우면 몇 개 되면 묻는 거야. 첫 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4팩 나누기 그럼 답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복습 타입 해보자. 3팩토리가 4, 3, 2. 그렇지. 자, 한 번 더. 11. 천천히 약분하면서 좋아요. 하나 더 해볼까? सक्세스가 같은 것의 개수를 세면서 그 답은 밑에 나와 있거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수업 끝나고 또 코칭 쌤 계시거든요. 코칭 쌤은 6층에 계세요. 604호라. 찾아갈 수 있어요. 좋아. 일단 답 나왔는지 확인해볼까? 답 맞아? 예. 답 정했나? 계산 실수. 그 정도는 실수는 괜찮아요. 10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답 맞아? 좋아. 여기까지 되게 쉽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해보자. 이게 약간 응용된 거거든요. 너가 할 수 있겠니? 선생님이 이거는 너가 풀겠고요. 시간 줄게요.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보기 문제 풀고 있다, 그죠? 보기 1, 2번.
자, 800 계산 하냐고요? 너무 복잡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보자. 이게 총 몇 개? 9개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양 끝에? 양 끝에 L이 온대. 그럼 L 양 끝에 들어가면은 남은 건 7개잖아요. 그죠? 700 나누기로 가야 되는데 700 나누기 뭐야? 선생님 계산하고 가르쳐 줄게. 봐봐. 지금 2번에 1번 하고 있지? 그러면 7팩토리 나누기 하고 이제 L은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L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았는 것 중에서 같은 게 몇 개 있어? 같은 게요. 그 엑셀런트 아니야? 이 세 개 있어요? 또 같은 문자들은 없어요? 이만 있는 거 같은 거요? 이가 세 개 있어? 그럼 해보자 생각하고요. 자, 그냥 선생님이 계산하는 것도 한번 같이 연습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너 아까 자기 약분하면 되는 거 맞죠? 7, 6, 5, 4까지만 쓰고 날리면 되지. 왜냐면 3팩토리가 뒤에 있을 거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데 사실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맞지? 그래서 하자. 처음이니까요. 42 곱하기 뭐 20 해가지고 840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좀 쉽지만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했잖아요. 우리 기초부터 하자는 거. 그래서 그래요. 이건 됐나? 끝났어요? 두 번째 거. 그렇지. 인접한다는 말은 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개로 보고 나머지들을 몇 개인지 세야 돼. 그죠? Excellent. 가야 좀 어렵니? 일단 생각 같이 해보자.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일단 곱할 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처음이니까 생각 같이 풀어볼게.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로 했는 게 뭐지? 이 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약간 상황에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약간 묶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로요. 묶었어요. 그럼 남았는 게 지금 하나 x 맞죠? 아무데나 넣어볼게. 여기 x 남았고 c 남았고 l 맞아? l 남았고 nt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얘를 한 개로 보면 돼요.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거야. 그럼 7개를 줄세우는 방법은 7팩토리. 다시 나누기. 그럼 얘 하나 보고 있는 거니까 같은 건 이제 여기만 있는 거야. l. 위에 거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 구하면 답이에요.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이 똑같으니까 얘가 요 안에서 원래 배열하는 거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 차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답인데 이거 계산이 맞네요. 그럼 아까 우리 이거 3까지 갖고 있으니까 2까지 갖고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면 되니까요. 맞지? 그래서 3 곱하면 3, 4, 12, 3, 8, 24 2522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 끝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잠깐만 또 넘어가기 전에 이거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잠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유형들을 풀려고 이걸 좀 연습해볼 거거든요. 마플 개념 첫 번째요.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선생님 위에 걸 풀어주고 너가 밑에 거 풀어볼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클래식이 있는데, 자, 지금 개념 익히 문제 7문제 하고 있어요. 클래식 7개 영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영문자 A와 L이 이웃하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맞죠? 자, 앞 잠깐 봅시다.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승윤이라고 승윤이 들어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근데 책을 안 갖고 온 게 너무 오늘 안 좋네요. 그쵸? 밑에 놔두고 왔어. 지금 이름이 뭐지 그게? 그 영어 철자가 뭐였지? 클래식. 좋아요.
1번 문제 클래식 CLASSIC 맞나? 선생님이 수학생이라서 이해해주세요. 클래식이 있는데 문제가 지금 뭐야? A와 I가 이웃한다고 했죠? 자, 1번 문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A와 I가 이웃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웃하는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게 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인 거예요. 1학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하는 순열을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잖아. 앞에서 보기 문제 풀 때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설명해 줄게. 그냥 알았지?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본다. 보고 나열하는 거야. 알죠?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나열하시고, 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곱하기. 그치?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묶음, 그러니까 묶음이라고 하죠. 그죠?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묶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 묶음 안에서 팩토리다. 그러니까 팩토리 하지 말고 묶음 안에서 나열한다라고 하죠. 그죠? 묶음 안에서 나열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A와 I를 나는 하나로 볼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C, L, N 빼고 S, S, C잖아. 맞죠? 근데 A, I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주겠다. 이렇게 묶었다. 근데 꼭 얘가 맨 뒤에 올 필요 없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여기 중간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줄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순위에서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런데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럼 너가 얘를 한 개로 봐. 한 개로 봤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럼 6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6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6팩토리지. 근데 전체를 내가 지금 줄을 세웠는데 같은 게 있네. CC, SS. 그죠? 그러면 2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제일 하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이래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나열하는 거야, 이거죠. 그리고 묶음안을 배열한다. 2팩. 그렇지. 이렇게 써주고 계산은 어렵지 않지. 계산은 좀 귀찮은 거죠, 그죠? 자, 얘는 720이니까 바로 360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이웃 순열이 응용된 거야. 응용. 첫 번째 문제 해결됐네요. 자, 두 번째, 1번도 한 맞죠, 한명씨? 맞아. 여기 있냐? 맞아요. 선생님 책이랑 다르게 아니 풀었어요? 여기까지만 더 아니. 선생님 풀이하고 좀 다를 수 있어, 알았죠? 패스할게요. 두 번째. 이건 뭐야? 노트북이네요. 맞아, 노트북을 나열할 때 NET를 또 이웃하죠. 앞에 거랑 차이점 뭐야? 얘는 2개가 이웃하는 거고 얘는 3개가 이웃하는 거야.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요. 알았죠? 두 번째. 노트북이죠? NOTEBOOK인데 누가 이웃하지 이번에요? NET. 요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그럼 이제 이번에는 NT를 하나 더 묶었어요, 이렇게. 남아는 다 쓸 거야. OB 이렇게요. OB 또 뭐야? OOK야. 됐죠? 줄 세워볼까? 너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볼래? 자,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6개죠? 어떻게 써야 돼? 6팩토리 나누기 해야죠. 3팩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한 거야?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그냥 나열하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다시 곱하기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요 안에 있는 것끼리 다르니까 3팩토리 해주면 다 끝나네요. 약분이네요. 6팩토리가 720이니까
정답은 이거죠. 딱 맞죠? 자, 밑에 거 풀어볼래요? 첫 번째 그 뭐야 무슨 확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하는 거 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선생님은 너가 이런 거를 한번 그지 이런 거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을 한 번씩 뭐 필요하면 필기해도 근데 알면 안 해도 돼. 할래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선생님 설명했던 것들은 지나갔으니까 이거 문제 푸는 동안에 선생님 화면 밖에 나와 있을게요. 너 가냐? 너 선생님 잠깐 물 좀 먹고 와도 될까? 너도 물 먹고 싶으면 여기 컵 있거든? 갖고 와서 물 먹으면 돼요. 마스크도 여기 여분이 있어요. 필요하면 숙제 있죠. 근데 오늘과 내일 사이엔 보통 안 내요 선생님이. 주중에 토일 합해서 내요. 그럼 너가 만약에 주중에 내일 숙제를 미리 좀 풀고 싶으면 토일 사이에 풀어도 되는 건데 따로 검사 올리지 않는 거야. 검사 다 무시한 거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밴드 좀 초대할게요. 우리 반 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뭐 영상 같은 거 올리는 밴드예요. 필요할 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에 거 봐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수업하는 영상 또 보고 싶으면 주중에 또 봐도 되고 또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거기다 선생님 글 올려주면 내가 자료 같은 거 또 올려놓으면 되니까 필요한 거 보면 되고 자료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지? 좀 잘하는구만 소통을 가이가요. 잘하고 있어. 선생님 보니까 아주 예감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그 앞에 부분이 다 고1 내용이야. 그 대부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중에 고1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게 선생님이 1시간 정도 동안 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그렇지. 근데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뭐 했냐면은 원순열 또 뭐야 중복수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과 중복수열은 지금 하는 거랑 관계 없는 거야. 약간 별개인 거야. 그러니까 따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런 순열이 뭐다, 조합이 뭐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주문이 나오니까요. 답이 나왔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 두 개 답 나왔네? 답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나옵니다. 덜 했으면 천천히 이거 하나만 풀면 돼. 이거 하나만. 1번 하나만. 답 나왔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하자. 끝. 이제 두 번째 하려고요. 이거 뭐야? 이거 두 번째 합시다. 이제 두 번째 마플 유형입니다. 선생님하고 할 게 사실 몇 개냐면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개념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안에서요. 요 안에서 세 가지다 보니까 선생님 그 중에 아까 한 가지는 기본적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하고 있는 걸 지금요. 그럼 남은 두 가지는 응용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응용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기본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마플 문제 두 번째 거도 아직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고 연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자, 0, 1, 1, 3개 이 두 개죠. 0 하나, 1, 3개,
이 두 개요. 맞죠?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번을 보자고요. 6자리 정수가 몇 개냐, 그 다음 6자리 중 짝수는 몇 개냐 묻는 거죠. 1, 2번 동시에 보면 자 해볼게요. 6자리의 정수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6개니까 6개 줄 세운다는 뜻이야 그냥요. 그러면 얘를 줄을 세우는데 목소리 크면 옆에 혹시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6개인데 그러면 요 앞에 0이 올 수 있어요? 0이 오면 6자리가 안 되죠. 그러면 0은 여기 못 와요. 그러면 우리는 0이 갈 수 있는 놈은 이 자리만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은 이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쪼개야 돼요. 그 경우를 쪼갠다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이런 거 뭐라고 하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서 각각의 경우를 더할 거야라는 거야. 그걸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경우 나누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내가 맨 앞에 1로 왔어.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경우는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인 거야. 그럼 맨 앞에 1이 올 때와 2일 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각각 찾을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1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 요 1이 오는 것과 요 1이 오는 것과 요 1이 오는 거는 여기서 구분이 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똑같은 숫자는 구분이 안 가요. 그냥 1 놔두고 그냥 멈추면 돼.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그럼 1이 이제 없는 거야. 남은 거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죠? 5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뭐야? 5 팩토리. 나누기 뭐 해야 돼요? 1은 이제 하나 없는 거니까. 2팩이 되는 거죠. 얘는 고정됐습니다. 2팩 2팩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120 나누기 4가 되니까 30까지인 거야. 또 한번 더 해볼까? 이번엔 2가 온대요. 그럼 2가 여기에 와도 온다고 생각해봐. 2가 왔어.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남았는 게 몇 개 남았어요? 또 5개 남았죠? 또 5팩이잖아요. 근데 나눌 때 좀 달라지죠. 1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조금 달라지죠? 그럼 답도 달라지겠네? 그럼 얼마야? 20가지가 된다. 그럼 답은 이 두 개를 곱해야 된다고? 더해야 곱해야 돼? 더해야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더한다고 배웠죠. 그럼 50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게 1번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짝수의 개수를 물었죠. 그러면 짝수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볼래요? 이거는 약간 상식을 좀 동원해야 돼요. 짝수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있는 1의 자리의 숫자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짝수는 0도 포함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0이 오거나 끝자리에 2가 오면 되죠. 그럼 잘 봐야 돼. 이제부터 경우를 다르게 나누고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요. 그럼 얘도 두 가지의 합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끝자리가 0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치? 그럼 무조건 밑에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자 0이 왔으니 0은 여기서 왔으니까 남았는 게 몇 개야? 다섯 개죠? 5개 줄 세우면 어떻게 돼요? 5팩 나누기 뭐 해야 돼요? 3팩 되겠죠. 이때는 아까 얘처럼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겠지. 여기 벌써 왔으니까 0이 또 올 수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가지가 됩니다. 지금 빨리 한 이유는 그냥 뭐 너도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알았죠?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2가 왔대요. 끝자리가 2가 왔어. 그럼 맨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는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다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야. 또 나눠야 돼. 여기서요. 그렇잖아. 2가 두 개 있으니까 또 올 수 있잖아요. 1은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두 가지 상황을 따로 할 겁니다. 자, 그럼 또 1이 왔다고 가정해. 고정됐어. 그럼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잖아요. 이번엔 4팩토리인데 1 하나 썼고 2 하나 썼으니까 남았는 4개만 줄 세워야 돼요. 남았는 4개를 줄 세워 똑같은 몇 개 있죠? 얘밖에 없죠. 2팩. 그럼 얘는 12가지. 자, 이제 2가 왔대. 그럼 양쪽 2가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가 없는 거야? 얘만 줄 세우면 되잖아. 그럼 이번엔 4팩 나오는 게 뭐야 돼요? 응? 3팩이죠. 그럼 4가지죠.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26이 되겠죠. 그럼 1번 답하고 2번 답이 다른지 이해가 될 거고 풀이가 이해가 됩니까? 답도 맞죠? 너도 한번 해볼래요? 하긴 이건 동시한 낫겠다 그죠? 얘들 뭔가 좀 비슷한 문제니까. 지금 해설지는 2번 풀 때 세미는 안 풀고 막 빼고 있죠. 해설지가 다른 풀이가.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너가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직접 이렇게 경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1시간 우리 수업 티칭 시간 지금 이 시간의 수업을 8시 25분까지 할 거야.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내려가서 오늘 이 배운 것 중에 밑에 있는 안 푸는 걸 이제 코칭이 전에 열심히 풀 겁니다. 오늘은 혼자예요. 이 시간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 코칭쌤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나 혼자면 더 좋은 거요. 개인 과외잖아요. 무슨 1대1 과외. 당연하죠. 같은 2학년 예비고 2절. 아니지. 2학기잖아요. 2학년 2학기 학생이죠. 이 친구들. 너 혼자 사니까 약간은 좀 긴장도 되고 너한테 집중을 다 하니까 부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면 제일 좋을 거야. 아직 할 일이 많단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니 교실에다가 이거 뭐야 물티슈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쌤 구미를 되게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친척하고 또 뭐 쌤 친구들하고 되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쌤 구미가 가면 좋은 점이 나면은 이런 거야. 그 안에도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번화가도 있지만 아주 조금만 가면 이렇게 되게 좀 공기도 맑고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탁 트여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 밤 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 너무 안 좋아요. 꿈이를 다들 안 좋아해 살면. 그 살면 안 좋다고? 너무 총 같으니까. 저희 이렇게 높은 건물을 원하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거꾸로 또 도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그렇죠. 그래서 너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저 칠판 위에 저 번호 쌤 번호거든. 핸드폰 번호. 그래서 주중에 뭐 일이 생기거나 그런 연락도 주고요. 뭐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이래도 연락 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답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보더라도 답 꼭 해줄 테니까요. 알겠죠?
학창생활 시간에는 개념을 배운다기보다 오늘 배운 걸 복습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답이 나옵니까? 좋아. 천천히.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그래, 푸는 거 보자고요. 뭐. 답 맞나요? 오케이, 패스. 넘어갑시다. 이거는 약간 새로운 개념이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네, 그죠? 이건 약간 응용되는 거네. 아직까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지금 지웠지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 6곳 장소에 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려고 한다. 각 장소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 AB 중 하나만 설치된다. 그리고 AB의 총 개수가 각각 2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총 6곳? 맞지? 문제 요약을 해보자 우리가요. 6곳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A 아니면 B를 설치할 건데 예를 들면 A만 막 싹 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네. 2개 이상씩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는 이해했어? 자, 선생님 이해하는 대로 써볼게요. 3번 문제요. 자, 좀 대충 느낌이 오죠? 학통은 개념은 되게 짧았는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문제 속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A라는 그 현수막을 기준을 잡을게요. 너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A로 할게요. 자, 2개 이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다시 합의 법칙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면 A가 2번 들어갔어? 이렇게 쓰지 말고 말로 쓸게요. A가 2개 나오면 B는 몇 개 써야 돼요? 총 6개니까 4개를 써야겠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야? A가 몇 개 되는 거야? 3개가 되고 B도 3개 되어도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러면 A가 4개 되면 B는 2개겠죠? 그럼 이걸 더 가면 될까? 5개 한 개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문제에서 각각 2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3번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몇 뇌급부터 해볼래? 몇 팩토리야?
6 팩토리 나누기 2 팩 4팩. 그러면 계산하면은 근데 얘가 너 6C2와 같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조합이네요. 같다는 거 혹시 알겠네.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아두면 좀 편해. 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1 때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고1 때 이거 기억나? NCR 말이야. 갑자기 좀 고1 갑자기 팍팍 갔어요 다시요. 앞부분 NCR 공식이 뭐였냐면은 NPR 나누기 R 팩토리거든요. 근데 NPR이 또 뭐냐? 이게 순열이에요. NPR이야.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인류 나열하는 말 했던 거야. 선생님 이해돼? 근데 하나 공식 더 있어. 그 공식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둘이 뺏는 거야. N-R 팩토리. 그리고 다시 R 팩토리 위엔 N 팩토리야. 이 N.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거든요. 맨 끝에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2가 여기 R 자리 왔다고 생각하면 요 N이 지금 여기 6이잖아. 맞죠? 그럼 6이 위로 올라갔죠. 이거 했자. 6 팩토리잖아요. 그리고 요거 요 놈이 여기서 2니까 2 팩토리 왔는 거 이렇게. 얘들 뺏는 거. 이게 6 빼기 2가 4니까 3 팩토리. 알아두면 좀 편한 것 뿐이에요. 그럼 6C를 계산하는 게 뭐냐 하면은 6C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NPR이 뭐냐면 이렇게 6부터 2개 쓰는 거야. 이렇게 6 곱하기야. 그리고 얘가 2니까 6 곱하기. 이게 좀 더 빠르니까 계산할 때 그죠? 그럼 요 놈으로 계산해도 되고 뭐 약분하고 해도 되는데 조금 빨라지니까 선생님이 언급을 한 거야. 알겠죠? 요거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조합 공식에서 고1 때 배운 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게 몰라도 상관없다.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15예요. 그럼 얘가 이 2개, 4개 외에는 4개, 2개니까 똑같겠지? 얘도 15개가 되겠죠? 얘도 15개 되겠죠? 자, 얘는 3개, 3개니까 어떻게 돼요? 6팩 나누기 3팩, 3팩이니까 6C 3과 같은 거야. 굳이 얘기하잖아. 맞죠? 똑같은 건 내가 이걸로 할게.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직은 지금 배운 대로 합시다. 그럼 얘는 654니까 20인가? 맞죠? 654 나누기 6이니까. 다 더하면 답이죠. 다 더하면 50까지가 3번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거 틀어맞으면? 내가 틀어맞아? 딱 맞죠?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알았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 선생님 누구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다 했는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적인 걸 다 한 거야 이때까지. 근데 아까 저한테 뭐냐면 3가지를 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아직 시간 남았는데 이제 남은 2개를 하려고. 이제 약간 새로워지는 건데 잘 들어봐. 이제 선생님이 약간 개념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티칭 시간에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야? 3단원 문장. 같은 것이 있는 이제 잠깐 우리 푸는 거 잠깐 멈추시고 있죠 우리. 자, 이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같은 것을 수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예를 알려줬잖아요. 제가 너한테 이 예를 들어줬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지? 그럼 이 예를 우리가 경우의수 구하니까 아까 했던 방법이 3팩토리 나누기 2팩토리라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얘하고 다른 상황이다. 얘하고 다른 상황인데 그 상황도 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되면 응용이라는 게 좋죠. 응용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 응용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응용이요. 자, 응용. 학생들이 원래 응용 좀 어려워하잖아요. 응용은 요 말이 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다른 상황이에요. 얘는 같은 것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말은 뭐야? 같은 것이란 말이 없잖아요. 없단 말은 일반적인 순열인 거야. 원래는요. 그럼 일반적인 순열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정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볼게. 이거 이제부터 응용이니까. 자, A, B, C를 나열하는데 나열할 때 선생님 요놈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A, B, C를 나열할 때 A가 제가 써볼게요. A가 C보다 항상 A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도록 나열하는 거야. A, B, C를 나열하는데 A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묻는단 말이야. 나열 질문이요. 그럼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런 상황, 이건 A가 C보다 앞에 있으니까 되죠? 근데 A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단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다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확통은 판단하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단 말은 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되나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써도 이 상황에 들어가죠. 이렇게 써도 들어가죠. 이 외에는 없죠. 그럼 이 말 뜻이 뭘까? A와 C는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위치를. 순서가 정해졌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너 여기서 봐봐. 우리 이거 둘이 위치 바꿔도 경로순 얘들이 위치 바꿔도 경로는 똑같잖아요. 자, 생각 하나 잘 들어야 돼. A와 A를 자리 바꾸어도 같은 경우니까 안 바꿨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못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얘랑 같은 상황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야. 쌤이 얘기하는 상황은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경우의 수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확통에서 상황이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C를 A로 봐도 된다는 거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단 말은 그 숫자 아니 그 문자죠. 그 두 문자를 같은 문자로 봐도 괜찮다는 거야. 다른 두 개의 문자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이런 건 사실 다른 상황을 이 상황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조금 응용된 거죠. 쌤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은 다르게 해석하면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문자로 본다라는 거. 오케이? 순서가 정해진 문자끼리 같은 것을 본다는 거야. 결국은 는이야, 는 같다는 거야. 개념이. 지금 예를 들어준 것 뿐이지 뭐. 그쵸? 그럼 결국 얘도 경우에서 몇 개라고 3개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3팩 나누기 2팩인 거야. 이때 2가 누구죠? 바로 그 두 개 문자의 개수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약간 응용을 해볼까? 응용을 한단 말은 지금 요 예를 바꿔볼게요. 좀 복잡하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하고 B하고 자 D하고 E까지 있어요. 문제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나열하는데 이번에는 A는 B보다 앞에 있고 또 뭐 E는 C보다 아니지 A, B 섞어야겠다. A는 B보다 앞에 있고 뭐 E는
B보다 뒤에 있게끔 있도록 나열하는 방법이야. 자, 문제 이해돼? 얘는 얘보다 앞에 있고 이는 B보다 뒤에 있대요. 그러면 결국은 세 개 다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럼 야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개 다 같은 문자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총 개수는 몇 개인데요? 5개. 너 헷갈리면 안 돼. A, B, C, A, B, E를 이렇게 쓰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한 묶음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이웃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웃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봐봐. 바로 앞에 있다가 아니란 말이야. 바로 뒤에 있다가 하면 이게 맞는 말이야. 바로 한 말은 없잖아.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이 상황 자체도 조건 만족하는 거야. 이 상황 자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하고 E는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순서만 뒤에 있으면 된다는 뜻인 거야. 이거. 그럼 얘는 그냥 이런 상황이야. 얘를 같은 문자로 XXX로 보고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는 거고 같은 문자 3개로 보는 거라는 뜻이야. 실제로는 다른 문자지만 이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묶음을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선생님이 예를 자꾸 많이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확률 통계는 개념과 예를 약간 좀 이렇게 동시에 보면 좋아요. 이런 이 예를 이 개념을 들을 때마다 그 예가 생각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생활 속에. 오케이. 선생님이 두 번째 개념을 했으니까 잠깐 볼게요. 금방 있는 얘기를 찾아줄게요. 제가 어디 했냐면은 요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요 개념. 다 있죠? 그럼 요런 밑에 있는 또 뭐야? 그 보기 문제들도 풀어보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뛰어넘잖아. 어때요? 나 해볼까? 해보자. 이거 풀어볼게. 하나 하고 넘어가자. 자, KOR 2의 5개의 문자 줄 세우고 나누기 그렇죠. KOR 같은 문자로 보는 거. 답은 20까지 만나면 그렇죠. 끝났어. 밑에 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진도를 이건 또 아직 설명 안 하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총 3개인 거죠. 뛰어넘고 익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세와 같이 해볼게요. 네 번째요. 자, 같이 읽어볼게. 마플 4번입니다. 자, 3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BC에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의 음료가 들어있다. 각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료와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때 새 음료의 뚜껑을 열어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반드시 음료의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죠? 서로 다른 모든 이때 새 음료의 뚜껑을 열어서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오케이. 이거네요. 상황을 우리가 좀 갖고 와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률 통계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아는 개념으로 갖고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이 좀 숨어 있는 거야. 그 숨어 있는 거 찾았어? 이거 보니까 누가 순서 정해졌어요? 아니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 누가 순서가 정해졌냐라고 물어주시면 지금 이 상황대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이거 같이 읽어봤자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 아닌가? A하고 B하고 C의 음료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뚜껑을 열어서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너가 지금 이 상황에 딱 들어가 있어. 음료수가 종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너가 좋아하는 뭐야? 뭐 이렇게 음료수 뭐였지? 뭐 콜라, 그 다음에 뭐 사이다, 그 다음에 환타 이렇게 있다고요 세 개가요. 근데 뚜껑이 다 닫혀 있단 말이야 지금요. 뚜껑이. 그럼 너 어떻게 이걸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뚜껑을 너가 만약에 맨 앞에 콜라를 딱 열었어. 바로 먹어도 되지만 뚜껑만 열어놓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 사이다 뚜껑을 여는 거야. 이거 먼저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 뚜껑 열어놓고 안 먹고 이 뚜껑을 열어서 사이다를 먼저 먹어도 되잖아. 이런 거지. 그 상황 속에 너가 들어가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음료수와 뚜껑은 순서가 정해진 거죠. 네. 음료수와 뚜껑이 아니고 뚜껑을 여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가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내가 뚜껑을 안 열고 먹을 수는 없잖아. 내가 뚜껑을 안 열고 먹을 수 없으니까 뚜껑을 여는 것과 마시는 것이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 B, C라고 적고 뚜껑을 그냥 소문자 A, 소문자 B 쓸게 이거죠. 뚜껑. 그럼 얘를 줄 쓰는 방법인 거죠. 몇 팩토리죠? 6팩토리죠. 나누기 몇 팩이죠? 각각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2팩, 2팩, 2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요. 자, 위에는 계산하면 720이고 밑에 거는 8이니까 90까지 여야 되겠냐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의 풀이는 선생님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해석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자,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럼 누구와 마시는 행위와 뚜껑을 여는 행위가 여기서 각각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다는 거야. 실전에서 나의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근데 바꿀 수도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요. 꼭 음료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 없나요?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세 번째 개념이 아까 내가 여기에 있어요. 이 개념. 세 번째.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그것도 나의 응용이거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정리하려고 빨리 개념을 넣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희야, 선생님은 MBTI 너도 해봤잖아요, 그죠? MBTI가 끝에가 J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좀 바꿀 수 있는 건데 미리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야라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J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획대로 나가야지 너 중앙원의 범위 넘어갈 수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보면 돼. 자, 다 쉬웠는데 다 필기하고 다 했나요? 뭐 예를 든 건 필기 안 해도 되고 위에 거 쌤 짧게 쓰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게 핵심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선생님 뭐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뭔데? 라고 얘기했고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는 뭐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했는데 얘도 풀이는 얘하고 똑같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단거리 문제인데 최단거리 유형도 결국 얘와 똑같다라는 거야. 풀이는 똑같다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한번 풀어봤던 건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니까 최단거리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좀 쉬운 거야.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래요.
최단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한칸 갔어?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일로 왔다가 다시 이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B를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왔다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맞나? 최단거리는? 그럼 일로 왔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가겠죠. B 방향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세면 답은 나올 거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하나, 뭐 둘, 이렇게 다 섞어가면서 하면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빨간 색깔을 가만히 보면 이거 가로잖아. 가로, 세로로 얘기해 보자고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로 간 거죠? 지금요. 자, 그러면 노란 색깔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 한 방에 갔어요. 한 방에. 그럼 노란색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가는 거지? 가로, 한 칸씩 떼는 거거든요. 가로,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가로, 세세잖아, 맞죠? 세세잖아.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의 공통점을 얘기해 볼래요? 그렇지, 가로 3번, 세로 2번이잖아요. 근데 순서는 좀 다르지. 왜냐하면 얘는 가세, 봐봐, 빨간 색깔 가세, 가가 세잖아요. 노란색은 뭐야? 순서가 가가가 세세잖아요. 그럼 결국 뭘까? 가로, 세로 중에 가로가 3개 있고 세로가 2개 있는 거를 줄 세운 것과 같다는 거야. 그죠? 자동으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원래는 가로 3개, 세로 2개, 총 5개잖아요. 5팩토리 나누기 가로가 3개고 세로가 2개니까 이렇게 구하면 바로 10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가로와 세로라는 같은 걸로 지금 이분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응용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뭐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으로 풀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안 풀었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니?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가 중2 때 말이에요. 중2 때는 학생들이 공부 잘 안 할 때니까 맞죠? 응? 그때가 딱 코너 때였어요? 한참 됐네요, 그죠? 한 2, 3년 됐네요. 그래, 잘 버텼으니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자, 저기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좀 찾아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방향이 몇 개지?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한 가지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몇 가지요? 한 가지. 자, 옆으로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한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얘들이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찾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숫자끼리 더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서요. 그럼 얘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얘들 더하면 돼요. 대각선끼리 더하면 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요. 그럼 여기 몇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더 세네, 그죠? 산수. 여기 있나? 여기 있냐? 숫자 잘 안 보이나? 3. 여기 있냐?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당연히 되죠. 근데 객관식은 써도 되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너가 서술형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럼 아마 숫자 정도 풀릴 네 수업자는 얘기하겠죠.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 뭐 감점 당하는 일만 하시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숫자 정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은 쓰시고 객관식은 그냥 써야 돼. 제일 빠르거든요. 제일 쉽고요. 맞지? 그 외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오케이? 둘 다 아는 게 좋겠지. 둘 다 아는 거. 아무튼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에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요. 근데 문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 풀어볼 거야. 이제 좀 이따가 가볼까요? 단체로 볼게요. 짜잔,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이 둘이잖아요. 이 두 문제가 오늘 마지막 세 개네요. 다 초단거리 수학을잖아요. 초단거리가 응용이 잘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건 너무 쉬운 거였고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근데 너가 아까 중학교 때 숫자 적는 좀 쉽게 느낀 것 같은데요? 맞아? 그렇게 설명해 줄 거야, 선생님이? 몇 칸인가 보려?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다섯 칸? 이게 몇 칸이야? 자, 해볼게요. 자, 몇 번인지 그 문제야? 5번. 자, 한 칸, 여기 두 칸이었죠? 여기 다섯 칸. 하나, 둘, 다섯 칸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요? 여기는 몇 칸이지? 이렇게? 여기는 여섯 칸이요? 이렇게요? 제대로 했나요? 잘못 끝나요? 위에 여섯 칸. 위에 여섯 개. 하나 더 많게 있는 거야, 지금요? 치워야 돼요? 이거 맞아? 이렇게? 다 맞나? 여기 두 칸 4층이야? 좋아! 질문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는 거 맞나? 그럼 아까 우리 너 숫자 적는 게 좀 쉽다고 하니까 숫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몇 가지? 다 이렇게 써놓는데 선 1, 그죠? 여기도 1, 이렇게 됐죠? 여기 몇 가지야? 2, 9, 여기는요? 약간 산수인데 산수 시간이요? 여기요? 여기는요?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요? 6, 10, 15, 21. 여기는? 여기 이때는 어떻게 될까? 6이죠. 여기는 하는 뭐 좀 헷갈리면 대각선을 우리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 없으면 땡땡땡땡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길이 없으면 빵되거든요. 빵하고 6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6이죠? 여기도? 자, 그럼 여기 16 암산능력 31 52 22 53 마지막 답은 정답. 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맞아? 이게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는 최당,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푼 거야. 그럼 다시 지우고 이 풀은 혼자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뒤에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서술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술. 단답식에서 써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맞지? 풀이 아직 안 보잖아요. 자, 5번 문제는 패스하고요, 이제요. 자, 패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단 넘어가자. 6번 가자.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6번 문제. 다 못 풀면 어차피 코칭 쌤이 잘 풀면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요. 6번 문제 말이에요. 호수 문제 말이에요. 자, 호수 문제가 지금 잘 나오거든요. 이걸 별표해야 돼, 사실요. 이게 너무 더 중요해서 이거 문제 푸는 거야. 자, 호수 문제로 갈게요. 얘는 지금 몇 칸짜리예요?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이죠? 4칸. 오케이. 호수 나중에 볼게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얘도 4개죠? 하나, 둘. 됐나요? 근데 호수가 어딘지 봐야 되죠, 선생님이요? 자, 호수가 여기서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한 줄 남고, 이때 여기 한 줄 남네요. 여기 남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지금. 여기서 한 줄 양이 남으니까 지금 그림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 여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선생님 지금 뭐야? 있다 생각하고 그린 거 보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해 드리게 하죠. 이 주변에는 길이 없는 거야. 여기 길이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지워볼까 그냥? 나 헷갈리면 안 되잖아. 맞죠? 맞죠? 이 상황 맞나요?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그림 보고 있는 거야. 제대로 그렸나요?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그렸는 거 맞는 것 같아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구할 겁니다. 근데 사실 걔가 객관식 나온 다음에 이제 숫자 좀 다 나와요. 한번 연습해볼까 숫자. 얘기해보세요. 여기 몇 개야? 1, 1, 1, 1 맞아? 여기는 아까 없으면 0으로 보면 돼 알았어요? 여기 몇 개야? 숫자만 얘기해봐 숫자만. 여기. 그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여기야. 여기 빵으로 생각하면 돼, 빵으로. 대한수 너. 응? 1이죠? 헷갈릴 수 있잖아. 잘 봐야 되겠어 여기는.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안 써도 됩니다. 없으니까 여기는 몇 개야? 4. 여기는 4. 맞아. 당연히 4죠. 여기는 여기 9. 그다음 마지막 답은 19. 하긴. 답 맞습니까? 이게 제일 쉽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같은 거 실수는 한 개도 안 썼죠. 답은 다 나옵니다. 끝까지 다 나올 거야. 맨 뒤에 돼요. 뭔가 약간씩 응용된 것 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정석풀이 두 번째 주겠습니다. 알았죠? 정석풀이요. 그럼 이 숫자 노란색이 없다고 생각, 알았죠? 노란색 없다고 생각하고 노란색 좀 지울게요. 노란색만요. 이게 다른 풀이니까요. 아예 딴 거야 이제요. 자, 풀이 근데 엑셀지 보면 뭐 도움 보는 거 의미 없어요. 선생님하고 배운 대로 풀어야 돼, 알았죠? 배운 대로. 자, 이렇게 써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선생님 정석풀이 갑니다. 정석이 아니고 서술형 풀이요. 자, 야한 데서 야로 가는데, 자, 여기 없는 길이 있잖아요. 호수를 못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직 분필가루 때문에 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 갈 건데 없는 길을 먼저 보세요. 여기 길이 있다고 가정해봐.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 생각해. 가장 가까울 때. 내가 못 가는 길 중에 가장 가까울 때요. 꼭지점 중에 말이야. 꼭지점.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몇 번 만에 가는 거야. 몇 번 만에? 이 길이 한 칸을 일러보면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칸수 말고 길수로 하나, 둘, 세 개잖아. 이게 세 번 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 만에 가는 딴 길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세 번 만에.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여기서도 이거죠. 일로 못 가니까. 여기서 일로 가면 돼. 다시 말해서 못 가는 길을 제외한 딴 길을 잡아야 돼요. 이래? 그럼 선생님 이걸 P, Q, R로 잡겠다. 그럼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하는 게 몇 칸 만에? 세 칸 만에. 세 칸 만에 가고 얘도 세 칸 만에, 얘도 세 칸 만에, 세 칸 만에. 그러면 세 칸 만에 너가 Q와 R을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죠. 동시에 지나갈 수 없단 말은 세 칸 만에 얘를 간다면 다시 일로 못 돌아온다는 거죠. 절대. 일로 갔다가 못 돌아오지? 초단거리니까. 그럼 절대로 안 겹치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자, 내가 A부터 P까지 합니다. 첫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또 일로 못 가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일로 못 가거든. 그때 몇 칸 걸리죠? 두 칸. 그럼 두 칸만 갈 수 있는 딴 길은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럼 반드시 이 점을 한 번 더 거쳐가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선생님이 S라고 잡고 S에서 바로 B로 가도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거예요. 직접.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의 판단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P로 하면 끝났죠? 이제 선생님이 Q로 갈 거야. 자, 이번에 A에서 Q로 갔어요. 그럼 Q로 갔다가 또 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점 여기까지 몇 칸 걸리죠? 한 칸. 한 칸만 가는 딴 길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를 다시 잡아줘야 돼. 뭘로 잡을까 이번에는요? 이번에 T라고 잡을까? 문자를. 그러면 QT 이죠. 이번에 여기서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죠. 자, R로 갈게요. A에서 R로 갔어요. 바로 B로 가도 얘는요. 호수 안 잘 거 아니야 무조건. 자, 길 찾습니다. 연달아 갈 때는 곱하는 거야. 자, A에서 P까지 몇 개 갈 수 있죠? 가는 길 한 가지. 칸수는 세 가지지만 구제기 하면 한 개밖에 없잖아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거든요. 구제기 하면 그냥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길의 숫자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아까 우리 숫자 적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숫자로 따져도 돼. 숫자로 봐도 한 칸 한 칸 한 칸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야. 잇따라서 일어날 때는 항상 곱합니다. 그게 곱의 법칙이에요. 맞아? 자, PS 몇 가지죠? 가는 길. 두 가지. 방금 보이죠? SB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다 곱하면 두 가지인 거야. 자, 일단 AQ가 볼까요? AQ 몇 가지죠? 이때 봐봐. 이건 직접 세지 말자. 이거는 가로 가로 세로잖아. 아까 이거 세잖아. 가가 세면 총 3개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게 같은 것인 수열인 면적이야. 맞아. 그럼 QT는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TB는 가로 한 번, 세로 3번. 총 몇 팩? 가로 한 번, 세로 하나, 세. 4팩 나누기 3팩 돌이죠, 맞아? 그럼 얘는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니까 3, 4, 12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AR 몇 개죠? 한 개. RB는 몇 개죠? 가로 한 번, 세로 4번인데요. 5팩 나누기 4팩 계산하면 5죠. 이 빨간색 다 더하면 얼마죠? 아까와 답이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푸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코칭 쌤 시간에 가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대신 특히 최단거리 구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배경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아마 오늘 코칭 쌤 시간에 1일 테스트를 칠 건데 원래요. 근데 그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치거든요. 아마 그거는 아마 코칭 쌤이 그냥 뭐 풀이해 주시면서 복수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오늘은 그냥 뭐 이런 거 하는구나 딱 이렇게 지난주 거 잠깐 복습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604호가 어디 찾아갈 수 있겠나? 쌤 같이 가줄까? 괜찮아요?